실전 또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해서 앞으로 요렇게 남은 시간도 할 거예요. 음. 근데 다음 시간에는 2011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제가 봐서 기분에 따라 풀어 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진땀도 나고 잘 안 풀리고 짜증도 나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차분히 문제 보시고요. 우리 교재도 뭐 단서 찾기, 자료 정리라고 돼 있죠? 그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연습이 돼 있으면 실전에서도 좀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어 답을 찾는데 급급하다 보면 문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시간만 허비된다고. 그 374 페이지 이제 책 구성이 회계사부터 돼 있어요. 근데 풀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무사, 회계사 시험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근데 개인적으로 세무사 문제가 깨끗해요. 뭐 꼬아놓은 게 별로 없어. 근데 회계사는 뭔가 이렇게 좀 문맥이라든지 문장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세무사, 회계사가 문제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교차되지는 않더라고. 또 혹시 모르니까 회계사 기출 문제는 참고로 보시고요. 이제 세무사 기출 문제는 실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풀어 보셔야 돼요. 자, 1 번도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양도 많고. 음. 그래서 이제 좀 포인트 되는 그 문장은 제가 색으로 표시했고, 밑에 또 이제 키포인트라고 써 놨는데, 예, 요것도 쪼금 이제 문제 푸실 때 보시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걸 보면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지금 박스를 보니까 자재 부문, 시설 관리 부문이 보조 부문이고요. 승용차 부문, 승합차 부문이 제조 부문이에요. 자, 그리고 갑이란 사람이 승용차 책임자고요. 을이 승합차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넘겨야 되는데, 각 부문 책임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적게 받는 게 좋아요? 적게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직접배부법, 상호배부법 둘 다 풀어본 다음에 갑 입장에서 적은 방법이 뭔지, 을 입장에서 원가를 적게 받는 법이 뭔지 구분하는 건데, 1번 같은 문제는 바로 풀면 안 되죠, 실전에서는. 요거는 두 문제예요, 두 문제. 왜? 직접 배부도 풀어야 되고요, 상호 배부도 풀어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일단 넘겨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 놨고요. 먼저 직접 배부법. 직접 배부법은 쉽죠. 우리가 뭐 긴장해서 그렇지. 요게 없는 거잖아요. 자, 얘가 지금 없는 걸로 보는 거니까 배분할 원가는 얼마씩이에요? 100원씩이죠. 자, 자재 부문은 100원을 어디에만 시설에는 안 주고요. 여기 주면 되죠. 얼마만큼? 뭐 실전에서는 바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되겠죠. 자, 100원 곱하기 전체가 얼마니까? 95원분의 45원이니까요. 직접 배부로 하게 되면 47원 53원이 돼요. 자, 시설 부문 같은 경우에도 100원 자재 부문에는 안 주고요.
이제 3대 60 비율이니까 여기는 100 곱하기 90분의 30 3분의 1, 3분의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33원 그다음에 67원 하면 돼요. 자, 직접 배부법에 의해서 배부해 보니까요. 얘가 80원, 120원이 됩니다. 이거 끝난 거고. 이제 상호 배부법. 자, 상호 배부법은 다 인정하는 방법이니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배분할 원가부터 계산해야죠. 그래서 편의상 자재를 A라고 하고 시설 부분을 B라고 하면, 자, 자재 부문은 본래 원가가 100원 있었고요. 시설로부터 몇 퍼센트 받아요? 10% 받죠. 그래서 0.1B를 가산하면 되고요. B 부문은 본래 배분전 원가가 100원 있는 상태에서 자재 부문이 5% 주고 있죠. 그래서 0.05A 요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분할 원가 A, B를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A가 110.6이 되고요. B는 105.5가 돼요. 그래서 110.6 B는 105.5에서 110.6에 5%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5.5가 되고요. 45% 하니까 49.8. 그 다음에 55.3. 얘는 끝났고 105.5에 10% 하면 10.6이 되고요. 그 다음에 31.6, 63.3이 돼서 원가 짓게 해보니까요. 81.4가 되고 118.6이 돼요. 조금 전에 직접 배부법을 했을 때 승용차 부문에 짓게 된 원가는 80이었고 승합차는 120이었어요. 그러면 값은 뭐가 좋아요? 직접 배부법이 좋은 거고 을은 상호 배부법이 좋은 거죠. 이건 두 문제로 두 문제. 답은 그래서 1번 되고요. 자, 2번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개발 배경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네요. 답은 딱 봐도 2번이죠. 2번. 자, 왜 2번일까? 산업 구조의 고도화. 요건 맞아요. 맞는데 직접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직접비가 많아지는 거죠. ABC 개발 배경이 제조 간접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수익성 높은 제품의 선별, 얘랑 ABC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별해야 되잖아요. 선별하려면 원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ABC로 해야 되고요. 제품 공정 다양화 ABC 해야 되고, 정보 수집 기술 발달 여기 ABC 개발 배경이 되고요. 추적이 어려우니까 공통비가 많아졌으니까 정확하게 배부해야 되겠더라.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고, 자 3번 전부 변동 초변동 특징 설명글이다 타당하지 않은 거. 자 일단 전부 변동 초변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뭘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말 재고가 늘어나면 전부 원가 계산이 변동 원가 계산보다 크다.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살을 붙여가면 돼요. 그러면 재고 수준의 변동이 없으면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으면 이익이 같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가 기초 기말의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면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을 때 세 가지 영업이익이 동일하다는 건 어떤 전제냐면 기초 기말 원가가 같을 경우에 같아요. 자,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이걸로만 보면 어때요? 전부 원가 계산이 변동보다 크죠? 그렇죠? 근데 항상 크지는 않아요. 왜? 정기 단기 원가가 다르다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1번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기초 재고가 없을 때 판매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익이 항상 커진다? 항상 커져요. 항상. 그럼 반대로 초변동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항상 작아지겠죠. 변동 원가 계산은 항상 동일하겠죠. 그렇죠? 아니구나. 그렇죠. 변동 원가 계산은 생산량과 관련이 없으니까 생산량을 증가하더라도 판매량이 일정하면 항상 동일해요. 변동 원가 계산은. 그거. 자, 3번. 변동 원가 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에 비례하지만 맞고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생산량과 판매량의 함수. 얘도 맞아요. 문제에서 초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생산량과 판매량의 함수다. 맞아요, 틀려요? 얘도 맞아요. 얘도 맞다고. 단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이익과 생산량이 부의 함수이다. 정과 부가 다를 뿐이지 초변동 원가 계산도 생산량의 함수예요. 자, 4번.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제조 원가 판관비로 분류하므로 판매량의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하여 공원이익 계산하기 때문에 깨끗하네. 맞는 얘기고요. 5번.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기초재고가 없고 판매량이 일정할 때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은 항상 동일해요. 그렇죠? 왜?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은 생산량에서 변동비만 빼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항상 동일하죠. 판매량이 일정하다면. 그렇죠?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4번. 이런 문제를 틀리면은 엄청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쉬운 문제. 근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거에서 실수를 많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확실히 맞춰야 돼요.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특이점을 그려야 돼.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요거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니까. 자, 하나씩 볼까요? 사업 첫 해라 그랬으니까 기초 재고는 없는 거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있고요. 기말 정품이 있다고 하면 자, 직접 재료비가 110원. 그다음에 판매는 판관비고요. 직접 농업비가 120원. 자, 제조 간접비는 진한 색으로 구분해 놨죠.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농업 원가, 간접 경비 합하니까 제조 간접 원가는 290원이 돼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하고 정품 차변 합계가 일치하는데 그 금액이 520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말 제공품 재고가 10원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10원. 그러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510원이 되죠. 찾아보면 되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510원 맞고 기본 원가, 기초 원가 230원 두 개 더한 거니까 맞고 3번 제조 간접 원가는 어떤 제조 원가 포함되지 않는다. 안 그렇죠? 간접
재료 원가는 포함되잖아요. 틀렸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520원? 맞나요? 맞아, 일단은. 자, 근데 기본 원가에 가공 원가 포함. 얘는 틀렸죠. 농업비가 두 번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기간 원가는 130. 얘는 맞는데 재고 가능 원가가 아니죠. 답은 그래서 5번. 자, 5번. 이런 문제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딱 보면 만만해 보이거든. 문제 사이즈가 작아서. 근데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다 보면. 자, 일단은 색으로 칠한 부분 보니까 물음이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기말 제공품에 배부된 가공원가를 각각 산정한 금액이 동일하다면 3월 중 투입한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이 문제를 해석을 좀 해야 된다고. 결국에 선입선출법으로 하든 가중평균법으로 하든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동일하대요. 이렇게 만드는 단기 발생 가공원가를 물어봤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정보 원가도 계산해보고 가중평균법 계산해보고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선입선출법을 하든 평균법을 하든 전체 완성품 환산량은 다르지만 기말 제공품의 가공원가 환산량은 동일해요. 그렇죠? 결국에 뭘 계산하면 돼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 환산량 단가고요.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환산량 단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단기 발생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된다고. 자, 일단 물량 흐름을 조금 그려보면 기초 제공품이 60%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손도 있어요. 50% 시점에 100개 얘가 공손이 있고요. 250개가 완성이 됐고 기말 제공품도 250개가 80%. 그러면 단기 착수 물량 500개가 되겠네요. 가공원가는 이렇게 균등 발생하는데 요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기초 제공품에 포함된 가공원가가 500원 이렇게 돼 있네.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선입선출법으로 하든 평균법으로 하든 요거의 완성품 환산량은 동일해요. 그쵸? 몇 개가 돼요? 250개 곱하기 80% 하면 환산량은 200개잖아요. 근데 이 환산량은 동일한데 선입선출법으로 얘를 계산하든 평균법으로 얘를 계산하든 금액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 환산량 단가하고요.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환산량 단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얘를 계산하면 된다고. 자, 먼저 그러면 선입선출법 환산량 단가는 자, 단기 발생 원가는 모르겠고 이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선입선출법이니까 얘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기초는 100개 40% 150이니까 자, 완성품의 가공원가 환산량은 190개. 공소는 몇 개예요? 5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은 몇 개? 200개. 얘가 바로 선입선출법 하에 가공원가 환산량 단가. 이해하고 또 뭐랑 같아야 돼요? 평균법도 같아야 된대요. 평균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재고를 단기에 착수한 걸로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얘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얘도 단기 발생 원가에 가산하면 되죠.
그 원가가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500이 되고 완성품의 가공원가 환산량은 그대로 전체 250개가 되고요. 공소품은 몇 개? 50개. 기말조공품은 200개.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X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X를 계산해 보면 이 단수가 안 떨어져요. 3666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회계사 문제는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단수가 안 떨어지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풀어놓고도 좀 불안하죠. 자, 6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프 보면 A, B 두 기업이 있는데요. 판매 단가고 고정비는 동일하대요. 그거를 그래프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매출은 동일한 선이잖아요. 그 가격이 동일한 거죠, 뭐. 수량에 대해서 수량 가격 곱한 거니까요. 또 하나, 여기 출발점이 동일하죠. 변동비가. 그렇죠? 출발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뭐만 표시해 놨냐면 둘 다 동일한 매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을 표시해 놨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조금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Q 시점에서 보면 A의 이익은 얼마가 돼? A의 이익은 요게 바로 A의 이익이죠. Q 시점에서 B의 이익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렇죠? 자, 그럼 A의 손익분기점은 어디예요? A의 손익분기점 여기죠. QA가 A의 손익분기점이라고. 여기 A의 BP가 되고요. B의 손익분기점은 어디? 요거죠, 요거. 요게 B의 BP가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볼까요? QC에서 A 기업의 이익은 EF로 표시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요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니까 A 기업 입장에서 여기 팔았으면 이익은 요거의 공원이익 곱한 거죠. 요게 A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면서요. 요게 실제 판매량이니까 그럼 이익은 요 사이에 공원이익 곱한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라고. 그럼 B기업은 B기업의 이익은 어디예요? QB에서 QC까지죠. 이 이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요 수량에다가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계산하고 싶냐면 안전 한계율. 안전 한계율. 안전 한계율. 먼저 A부터 볼까요? 자, 안전 한계율은 뭐죠? 안전 한계 매출액 나누기 매출액이죠. 일단 매출액은 알고 있으니까 매출액이 어디? 요거 매출액이. 매출액은 SC고요. 자, A 기업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어디에? 얘가 손익분기점 판매량, 얘가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쵸? 그러면 안전한계 매출액은 SC에서 SA를 뺀 거죠. 그쵸? 여기에 안전한계예요. 자, B기업은 어때요? 그럼 B기업은 현재 매출액 SC에서 SC 마이너스 B기업의 손익분기점 매출액 어디예요? B기업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요거고 손익분기 매출액이 요거니까 SB가 되죠. 요게 바로 B기업의 안전한계율. 그러면 B기업의
DOL 계산할 수 있죠. 자, DOL은 안전한계의 역수니까요. B기업의 DOL은 SC-SB분의 SC가 되죠. 자, 2번 읽어보세요. B기업의 영업 레버리지 돈은 SC-SB분의 SB가 아니고 SC라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이거 틀렸어.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프는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수업하실 때.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보는 게 좋다고. 얘도. 자, 그러면 A하고 B의 안전한계율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어떤 차이? 요거 차이지 뭐. 그래서 A와 B의 안전한계율 차이는 얘에서 얘를 빼든지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SC분의 SA-SB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요거 볼까요, 이제 요거? 자, 여기를 QC라고 할게요. 요거는 뭐만 써놓은 거냐면 매출액하고요, 변동비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A의 공원이익은 얼마일까? A의 공원이익은, 자, 이게 매출이고 이게 A의 변동비니까요. A의 공원이익은 요만큼이 A의 공원이익이죠. B의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매출액에서 B의 변동비를 뺀 거니까 B의 공원이익은 요만큼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A의 공원이익과 B 공원이익의 차이는 얼마? 요거니까 요게 바로 A와 B 차이잖아요. 공원이익의 차이. 자, 이 A와 B의 공원이익 차이는 결국 뭐랑 똑같아요? A와 B의 변동비 차이랑 똑같아. 그쵸? 거기 4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맞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5번. 관련 범위 내 어떤 매출액에서도 B의 공원이익률이 A의 공원이익률보다 크다. 맞지 틀려요? 맞지. B의 변동비가 작으니까 당연히 B의 공원이익이 얘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매출 판매가 작은 것 같으니까 B의 공원이익률이 A의 공원이익률보다 크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한번 보세요. 왜냐면 사실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 통계, 그래프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요것도 눈에 뭐 들어온 건 아니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자, 7번 표준원가. 지금 주어진 자료는 SQ하고 SP가 주어져 있고요. 물음이 뭐예요? 물음이 직접 재료 원가 수량 차이를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조금 거슬리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비정상 공손원가를 계산하여 별도로 계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얘가 무슨 말일까? 우리 그 공손하고 감손 배울 때 공손은 어떻게? 분리법. 공손원가를 따로 계산하죠. 공손원가를 따로 계산한다는 건 공손원가에 원가를 배분한다는 거여서 결국 공손수량을 완성품 환산량에 집어내야 돼요. 그렇죠? 감손은 비분리법이죠. 비분리법은 감손원가를 따로 짓게 하지 않아.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의 감손 물량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는 비정상 공손원가를 계산하여 별도 계정 파악한다고 그랬으면 분리법. 분리법은 공손의 수량을
완성품 환산량에 넣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없어도 넣어야 돼, 사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더 헷갈린다고. 무슨 말인가? 그냥 공손 물량도 어때요? 환산량 수량에 가산하면 돼요. 반영하면 된다고. 그럼 요건 결국에 제공품이 있는 경우에 표준 종합원가 계산이잖아요. 그러면 제공품이 있는 경우에 표준 종합원가 계산 원가 차이 분석할 때 실제 산출량을 뭘로 쓴다고 그랬어요?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당기에 10,000kg을 구입했고요. 9,000kg을 투입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료 같은 경우에 가격 차이는 구입량으로 할지 사용량으로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는 수량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량이에요. 요것도 여러분들 혼돈을 위해서 준 자료라고. 자, 기초제공품 80%가 있었고요. 기말제공품은 1,300개, 완성도 60%인데, 자, 직접 재료 원가 완성도래요. 얘도 의미가 없어. 직접 재료 원가, 원가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 진행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가공원가처럼 생각하면 돼요. 단기 중 완성된 합계약품은 3,500개고요. 공손이 200개 발생됐다. 그리고 품질 검사는 공정의 종료 단계치. 얘는 중요한 거죠. 왜? 지금 재료 자체가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률에 따라서 어때요? 환산 수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공정 초기에 투입되는 재료 원가라고 하면 공손의 진행률은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재료 원가가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하기 때문에 검사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공정 종료니까 100% 다 들어갔을 거고요. 비정상 공손이고 처분 가치 없고 우리는 뭐 완성품 환산량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요 문장은 별로 의미가 없는 문장이고요. 직접 재료 원가 수량 차이를 구하라. 수량 차이는 요걸 의미한 거니까요. 실제 직접적으로 투입 수량을 보니까 9,000kg이 투입이 됐고요. 표준 단가는 10원이라고 해서 얘가 9만 원이 됩니다. 자, SQ는 실제 산출량 곱하기 수량 표준이 2kg이 되고 10원이니까 우리는 실제 산출량만 계산하면 되죠. 자, 종합원가 계산했으니까 물량 흐름들을 그려보면 기초가 1000개가 80%만큼, 그리고 3,500개가 완성이 됐고요. 공정 종료 시점에 공손 수량이 200개, 200개가 되고 기말 제공품 1,300개가 60%예요. 재료가 공정 초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한대요. 그러면 자, 요거 차이 분석할 때 요거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러면 기초 물량 어때요? 1000개가 20%, 그 다음에 2,500개, 200개, 1,300개, 60% 하면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1000개 20%, 2,500개 더하기 1,300개 60%, 공손
요게 이제 인식한다 그런 얘기라고. 얘를 계산해 보니까요.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3,680이 돼요. 얘가 3,680. 그래서 3,680 하니까 표준 배부액은 73,600원에서 수량 차이는 16,400 불리한 차이예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다 풀었는데 답은 1번인데 분명히 기초 제공품이 있는데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자, 우리가 차이 분석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현재 단기에 요거를 진행하는데 몇 킬로그램 들어간 거예요? 9,000kg이 들어간 거예요. 단기에. 그러면 얘가 표준대로 투입됐는지랑 비교하려면 단기에 실제 들어간 수량의 2kg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단기에 들어갔어야 될 표준 수량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선의선출법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원가라면 가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쵸? 자, 그래서 기초 정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가 흐름의 가정이 제시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환산 수량 계산할 때 선의선출법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답은 1번. 자, 8번 볼게요. 회사는 단기 초에 생산 활동과 관련된 예산 자료 다음과 같다. 자, 기준조업도는 자, 우리가 이제 제조 간접 원가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제조 간접비 예산은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변동 제조 간접비 예산하고요. 고정 제조 간접비 예산하고 쪼갤 수 있는 거라고. 자,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하든 표준원가 계산을 적용하든 정상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율, 표준원가 계산은 표준 배부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배부율 계산할 때 정상원가 계산이라면 뭘로 나눌까요? 예정 조업도, 얘도 예정 조업도로 나눠야 되겠죠.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를 기준 조업도, 얘도 기준 조업도로 나눠서 표준 배부율을 계산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정상원가 계산 문제인데 예정 조업도라고 안 써 있어. 기준 조업도만 나와 있어. 얘로 나누면 돼요, 그냥. 정상원가 계산을 하더라도. 또 표준원가 계산인데 기준 조업도란 말이 안 써 있어요. 그럼 얘로 나누면 된다고. 원칙은 정상원가 계산은 예정 조업도고 표준원가는 기준 조업도인데 문제에 따라서는 정상원가 계산인데 예정 조업도가 안 주어져 있고 기준 조업도 주어진 경우도 있고요. 표준원가 계산인데 반대로 주어진 경우도 있다고. 이해되시죠? 근데 경우에 따라 이런 문제도 있어. 이건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자, 문제 자체에서 회사는 표준 배부율을 결정을 하는데 변동제조 간접비는 예정 조업도로 하고 고정제조 간접비는 기준 조업도로 한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가끔 뭐 한 100문 중에 한 문제 정도 그렇게 하면 돼. 문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여튼 원칙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자, 그래서 일단 기준 조업도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정비 배부율도 계산할 수 있고 변동비 배부율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나왔어요? 고정비 총액이 나왔죠. 예산이니까 바로 나눠야지 뭐. 20만 원을 1000단위로 나누니까 한 단위당 200원이구나. 자, 그다음에 단위당 변동제조 간접원가 125 주어져 있죠.
뭐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125원 곱하기 1000단위 하면 변동비 예산이 12만 5천 원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당기 실제 생산량은 1100단위다. 자, 제공품에 대한 추가 내용이 없는 걸로 보니까 이게 실제 산출량이 되겠죠. 자, 실제 제조간접원가 총액,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죠. 분명히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변동 고정비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실제 원가는 총액이 주어져 있으니까 사분법으로는 못 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 총 차이를 통제 가능 원가 조업도 차이로 나눠 분석할 때, 자, 제조간접 원가의 총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소비 능률 차이, 요게 소비 또는 예산 차이, 조업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사분법. 근데 이 문제는 실제 발생 원가를 둘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총 발생한 실제 원가 35만 5천 원 35만 5천 원만 알기 때문에 4분법은 안 되고 3분법으로 풀어야 돼요. 자, 3분법으로 풀려면 얘랑 뭐랑 비교해야 돼요? 얘랑 비교해야죠. 근데 예산은 알고 있어. 고정비 예산이 얼마에 20만 원. 얘가 20만 원인데 얘를 모른다고. 대신 얘를 알죠. 실제 산출량이 몇 개냐면 실제 산출량이 1100개래요. 자, 1100개 125원. 자, 얘는 1100개 곱하기 200원이죠. 그래서 자, 얘가 22만 원이 되고요. 변동비 표준 배부액이 13만 7,500원. 13만 7,500원이 돼요. 그러면 4분법으로도 안 되고 또 얘도 모르기 때문에 3분법으로도 안 되고 부득이 어떻게 해야 돼? 2분법으로밖에 못하죠. 그러면 얘랑 더하니까요. 33만 7,500원이 돼서 두 개밖에 안 되죠.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예. 자, 이 전체 차이 중에 통제할 수 없는 차이는 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조업도에 대한 차이는 생산 부서에 통제할 수 없는 차이다. 얘는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게 통제 가능한 차이, 통제 불능한 차이. 자, 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얘도 예산 차이죠. 얘도 예산 차이라고. 즉 제조간접 원가 차이에서 예산 차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전체 제조간접비 예산 차이고요. 얘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 예산 차이. 또 소비 차이도 있죠. 소비 차이. 얘가 변동 제조간접비 소비 차이고요. 얘가 고정 제조간접비 소비 차이. 만약 3분법이라면 요거 두 개 합한 게 전체 소비 차이. 그래서 제조간접 원가 차이 분석에서 소비 차이는 총 3개, 예산 차이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차이를 물어보는지도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고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